이번 이야기의 표지는 독자의 요청에 따라 그려진 특별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밀짚 모자 일당인 루피, 조로, 상디, 우솝을 비롯하여 의인화된 고양이와 사람의 모습을 한 염소까지 모두가 귀여운 메이드 복장을 한 채로 등장하여 독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합니다. 이들은 나미, 로빈, 릴리스 그리고 보니가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있는 오타쿠리 메이드 카페를 방문한 손님들로 그려지는데, 특히 우솝과 고양이 캐릭터는 예상치 못한 높은 음식 가격에 경악하는 표정을 짓고 있어 웃음을 자아냅니다. 이야기의 본격적인 전개는 스코퍼 가반과 신의 기사단 소속 소머스 간의 격렬한 전투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가반은 부천악이라고 이름 붙여진 강력한 기술을 사용하여 소머스의 가슴을 2차례 가격합니다. 이 기술은 마치 천상의 음악에서 비롯된 듯한 파괴적인 힘을 형상화한 듯 보이며, 첫 번째 공격에 이어 두 번째 공격이 정확히 소머스의 몸통을 강타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가반의 이 일격에 치명상을 입은 소머스는 날카로운 가시덤불 위로 힘없이 떨어지며 이후 이야기 내내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무력한 상태로 남겨지게 됩니다. 가반의 압도적인 힘과 전투 기술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 장면은 신의 기사단이라 할지라도 가반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며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긴장감을 한층 고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소머스를 쓰러뜨린 가반의 시선은 곧바로 또 다른 위협에 직면한 콜론에게로 향합니다. 신의 기사단 중 한 명인 군코가 어린 콜론의 목에 섬뜩한 화살촉 도끼를 겨누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콜론은 극도의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눈물마저 글썽이고 있으며 그녀의 목에서는 이미 붉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어 상황에 긴박함을 더합니다. 군코는 냉혹하고 무자비한 표정으로 콜론을 압박하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치명적인 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보입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거인족 아이들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고, 일부는 콜론의 이름을 외치며 그녀를 구하러 온 가반의 등장을 알리기도 합니다. 가반은 이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고 분노와 다급함이 뒤섞인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며 콜론을 구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려 하지만 군코의 위협적인 자세는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을 듯 보입니다. 콜론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순간 가반의 뇌리에는 콜론의 탄생과 관련된 짧지만 애틋한 과거 회상 장면이 스쳐 지나갑니다. 젊은 시절에 가반이 갓 태어난 아기 콜론을 품에 안고 있으며 그의 곁에는 콜론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인 리플리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가반은 남겨줘서 고마워 리플리, 내 평생의 보물이야 라고 독백하며 콜론에 대한 깊은 애정과 그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드러냅니다. 이 짧은 회상은 가반이 콜론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심정으로 싸우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하며 그의 행동에 설득력을 더해줍니다. 현재로 돌아온 가반은 군코의 도끼날 아래 놓인 콜론을 향해 필사적으로 외칩니다. 콜론, 1초만 다오, 참아라. 이는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한 외침을 넘어 콜론을 향한 아버지의 간절한 약속이자 그녀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으로 읽힙니다. 콜론의 목에 겨눠진 군코의 도끼날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목격한 가반은 극도의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의 손에 들린 거대한 도끼에서는 검은 번개가 선방처럼 터져 나오며 당장이라도 군코에게 달려들어 맹렬한 공격을 퍼부을 듯한 기세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가반은 자신의 관찰 패기를 통해 콜론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으며 자신이 섣불리 움직일 경우 콜론이 즉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끔찍한 미래를 감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처절한 고뇌와 슬픔이 어리고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손에 쥔 도끼를 힘없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발 멈춰, 항복이다 라고 말하며 군코에게 자신의 패배를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콜론을 살리기 위한 가반의 이 처절한 선택은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안타까움을 자아내며 그의 부성애와 희생정신을 강렬하게 전달합니다. 가반이 콜론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항복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 기사 군코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비정한 공격을 감행합니다. 놀랍게도 항복한 가반의 몸통을 향해 3발의 화살을 발사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더블 페이지에 걸쳐 그려집니다. 날카로운 화살들은 정확히 가반의 상체에 명중하고 엄청난 충격과 함께 가반은 거대한 나뭇가지 위에서 균형을 잃고 아래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추락하는 순간 가반의 입에서는 미안하다, 콜론, 미안하다, 엘바프요 라는 처절한 사죄의 말이 흘러나옵니다. 이는 자신의 무력함으로 인해 콜론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자책감과 더불어 엘바프의 전사로서 긍지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이 담긴 외침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군코의 이러한 무자비한 행동은 신의 기사단이 지닌 냉혹함과 잔인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가반의 비극적인 희생을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반이 군코의 화살에 맞아 추락하는 비극적인 장면 이후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맞이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눈앞에서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한 콜론은 절규하며 아빠라고 울부짖습니다. 바로 이 순간 콜론의 처절한 외침이 방아쇠가 된 듯 냉혹하기만 했던 군코의 머릿속에 갑작스럽게 과거의 기억 편린이 떠오릅니다. 처음 나타난 기억 속 장면에는 성인 여성으로 보이는 한 인물이 등장하여 아버지고 절규하고 있는데 그녀의 머리 모양은 현재 군코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지만 눈이 가려져 있어 동일 인물인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은 군코 역시 과거의 누군가를 아버지라 부르며 애타게 찾았던 경험이 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군코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이 갑작스러운 기억의 파편에 뭐지? 이 기억은? 이라며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 그녀에게 숨겨진 사연이 있음을 암시하며 독자들의 궁금증을 증폭시킵니다. 첫 번째 기억의 편린으로 혼란스러워하는 군코에게 또 다른 과거의 장면이 연이어 떠오릅니다. 이번에는 해골 음악가 브룩이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실루엣으로 그려집니다. 그들은 마치 음악이 흘러나오는 즐거운 장소에 있는 듯하며 브룩은 특유의 요 웃음소리와 함께 해적이 되는 것이 내 꿈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소녀의 모습은 검은 그림자로만 처리되어 명확히 누구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앞선 기억 속 여성의 헤어스타일과 현재 군코의 모습 그리고 이어지는 브룩의 반응 등 모든 단서가 이 소녀가 바로 어린 시절의 군코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 브룩은 군코를 지그시 바라보며 정말 닮았네 라고 독백하고 군코 역시 브룩을 알아본 듯 브룩이었어 라며 그를 향해 달려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군코와 브룩 사이에 깊은 과거의 인연이 있었음을 암시하며 그녀의 정체에 대한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군코와 브룩 사이에 과거의 인연이 드러나려는 찰나 극적인 긴장감을 조성하며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집니다. 갑자기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군코를 포함한 3명의 신의 기사들 즉 소머스 킬링햄의 머릿속에 직접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세계 정부의 최고 권력자이자 수수께끼의 존재인 이무였습니다. 이무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냐 라며 신의 기사들의 임무 수행이 지체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냅니다. 이에 소머스는 고통 속에서도 이무님 이라며 그의 존재를 인지하고 킬링햄 역시 위대하신 이무님이시여 경외감을 표합니다. 이무는 이어 신의 땅 마리조아가 불길에 휩싸였다. 지금 당장 군대를 보내라는 긴급하고도 단호한 명령을 하달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이무의 등장은 상황의 심각성을 극대화하며 엘바프에서의 국지적인 전투가 아닌 세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사건이 발생했음을 암시합니다. 거인족 아이들마저 저 여자는 왜 저래 갑자기 얼굴이 너무 무서워졌어 라고 말하며 군코의 급격한 변화에 공포를 느낍니다. 이무의 긴급 명령은 단순한 지시를 넘어 더욱 경악스러운 형태로 발현됩니다. 챕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엄청난 패널에서 이무는 군코의 몸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군코의 눈동자는 이무 특유의 기이하고 섬뜩한 소용돌이 모양의 눈으로 변하며 그녀의 온몸에서는 검은 번개가 격렬하게 터져 나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압도적인 위압감을 발산합니다. 이는 이무가 단순한 정신 감흥을 넘어 타인의 육체를 강제로 조종할 수 있는 경이로운 능력을 지녔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군코의 입을 빌려 혹은 군코의 몸을 통해 직접 발현된 이무는 보여주지 신에게 지배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라는 오만하고도 무시무시한 선언을 내뱉습니다. 이 장면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서 이무가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서 세계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지배력을 과시할 것임을 강력하게 예고하며 독자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다음 이야기에 대한 극도의 기대감을 안겨줍니다. 이무가 엘바프에 직접 강림하면서 많은 독자들은 이무의 무력과 행보를 기대 중입니다. 과연 이무가 얼마나 강할지 또한 루피가 이 위기를 어떻게 빠져나갈지가 기대됩니다. 또한 군코의 몸에 빙의한 이무가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